디스플레이 이게 다른 사람. 그러네 못하네. 미안하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거. 답은 몰랐는데. 응? 왜 쓰다 말았어? 이걸 썼구만. 아니 기억 쓰면 쓰지. 거의 맞았는데 아까는 여기가 얘가 형용사니까 형용사로 썼으면 얘를 차라리 ING로 썼으면 괜찮았어. 어이구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왜 아예 안 풀었어 이거는? 이건 뭐 난리. 근데 이 정도면 뭐 잘했는데. 아니 내가 방금 전에 봤어. 근데 일단 맞춘 거에 의의를 뒀어요. 일단은. 자, 보자. 아니 근데 써 있는 게 없는데 해석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걸 기반으로 써보지 그러면 왜 포기를 해? 할 수 있는. 얘를 마치 종속적 속사처럼 썼네. 종속적 속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왜 이게 근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 근거가 있어요. 나눠서 한번 써봤구나. 답은 잘 몰랐는데. 이건 왜 안 풀었어? 잘 봤습니다. 오늘 시험이 좀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네. 이제 일단은 그 1번 영작도 그렇고 2번 이제 서술형, 요약형 서술형이 이제 뭐 가장 난리 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제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좀 뭐랄까 이 악센트 뜻을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부터 볼게. 우리 지난번에 썼던 이제 13번 질문인데 일단 내용이 이제 뭐였는가? 이제 그 대중음악이 청년문화와 항상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었어. 그래서 이제 빈칸에 이제 들어갈 말이 이제 한글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볼까? 인구 통계상의 현실은 여기서 주어 나왔고, 청년들이 어쩌고저쩌고 나이가 들긴 했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다는 것을 요거 뭐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게 뭐예요? 이게 대시야. 이게 대시거든. 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주어 동사를 우리가 먼저 잡고 들어간다면 현실들 주어 나왔고 의미한다 동사하고 뭐뭐 한다라고 뭐뭐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되는 게 대시거든. 그러니까 이 전체 덩어리가 대절 목적어로 쓰인 거구나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지. 이제 이 내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큰 틀로서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주어 동사의 100 정도는 이제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청년 관객들이 여기 주어 나왔죠.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든 상태가 됐다는 거니까 어떤 상태가 된 거는 우리가 보어로 쓰거든요. 나이가 들게 되었다 동사 나오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듣기 편한 음악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 주어 동사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수식어가 되겠죠. 그들의 젊은 시절의 대중음악을 그냥 버리지는 않았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는 지금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어는 얘랑 겹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동사 두 개가 병렬로 되겠구나. 이 정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그들의 젊은 시절의 대중음악을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영작을 해본다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인구 통계상의 현실들, 이거는 이제 우리 demographic realities 여기가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의미한다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대절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절의 주어 청년 관객들 나와야겠죠. youth audiences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게 되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have grown old 동사 보어 나왔고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 가로 부분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썼거든요. First and foremost easy listening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사실 요 앞부분에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부사구이기 때문에 옛 바로 뒤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얘를 쓰고 뭐 콤마로 이렇게 끊어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콤마 안 써도 돼. 어쨌든 이 녀석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가도 뭐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뒤에다가 빼주는 게 좋긴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을 기준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요 have grown이라는 녀석과 그리고 have not abandoned 이 두 개가 병렬 구조로서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녀석이 더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기니까 우리가 뒤에다가 빼서 쓰는 게 더 좋겠죠. 영어는 앞이긴 걸 싫어하니까. 됐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 내용은 뒤에다 써주는 게 더 좋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에 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좋다, 좋은 영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젊은 시절의 대중음악을 그냥 버리진 않았다. 이거는 제가 오타예요. 죄송해요. simply가 아니에요. simply. 이건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have not simply abandoned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the popular music of their younger days 까지가 여기까지겠죠. 대중음악 목적어까지 나오고, 남은 요 괄호 부분이 맨 마지막에 first and foremost easy listening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게 이 때문에라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because만 생각하는데, 이 때문에가 전치사 for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와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thank you for com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coming 와줬기 때문에 너한테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or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에서 뭐 because of를 쓸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for라는 형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가장 어려워했던 그 내용인데, 자, 일단 요약문 완성이죠. 그래서 11번 질문이었고, 그때 이제 그 고래 얘기 나왔던 고래 얘기가 아니죠. 저기 아이의 이름을 이제 그 이야기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관심을 좀 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거를 한번 좀 기억을 해볼게요. 일단 이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요.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거. 자,
자, 그럼 이 집어넣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였습니까? 집어넣으면은 이제 아이가 좀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였죠. 아이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다. 좀 관심을 끌 수 있다.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라는 일단 키워드가 나와야겠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가 끝이 아니었죠. 그렇죠?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중후반부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뭔가 자신이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 선생님이 날 정말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주목받는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주목받는다는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됐어요? 요게 이제 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약문으로써 나왔고, 이제 뭐 조건은 사실 어렵지 않지만 단어가 좀 이제 많아서 아마 쓰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준 단어는 telling a story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telling이 이제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로 쓰인 게 아닐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즉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겠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말, 자, 집어넣는다라는 말은 지금 보면은 없거든요. 집어넣다, 뭐 put 같은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이야기를 말하는 거가 저거잖아. 이야기를 말하는 거,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건데 어떻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야기를 뭔가 이야기 속에다가 애 이름을 집어넣은 채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with a child's name이라고 쓴 거는요, 아이의 이름이 안에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with 분사구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with에 명사 나오고 보통 뭐 ing 아니면 pp 아니면 전명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걸 뭐 with 분사구문 뭐 이렇게 불러요. 그딴 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냐?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되면서, 얘가 이러이러한 상태이면서.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이의 이름이 그것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그럼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그 스토리를 말하는 걸 거야. 그치? 스토리 안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구성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즉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 것, 요게 주어로 나와야 되는데, 진짜 물리적으로 집어넣다라는 put 같은 단어가 없어서 여러분의 1차 관문이 일단 이 주어 부분을 꾸리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 같다. 여기에서 telling a story 주어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뒤에 동사를 쓴다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그냥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 이야기를 어떻게? 애 이름을 집어넣어서 전달한다 보니까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요 내용이 나오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마 어려웠을 부분이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 자체를 아마 좀 잘 눈치를 못 채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로우위치를 썼는데 일단 좀 보여주자면, 자,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서 전달을 해요. 그럼 이게 뭐다? 아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내용, 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확신하게 된대요. 아이들이 확신하게 된다는 거야. 뭐를요? 그들이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주목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내용. 그래서 이렇게 3단 구조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 자잘자잘하게 이제 틀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치사의 사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위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아쉽게 틀린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를 아예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좀 감을 못 잡은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빈칸이 이렇게 많은 요약형은요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유형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하실 때 일반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만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고 이거를 힌트 단어와 연결을 해서 초반에는 어떤 내용,
한 중반부에는 어떤 내용,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 영작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볼게요. 자, 3번에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은 3번으로 답은 잘 골랐어요. 답은 잘 골랐는데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일단 첫 번째로는 액센트의 뜻을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는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 있죠. 이 근거는 여러분이 대부분 좀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뭐였냐면 그 고래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초반에는 막 마구잡이로 막 잡는다, 막 분노의 표출의 수단으로서 막 잡는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제 중반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상 고래를 안 잡는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득이 된다. 왜냐면 이제 관광의 목적으로 이제 고래를 사용하면 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Whale watching eel. 자, 일드라는 거는 뭔가를 내다, 생산하다, produce의 뜻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고래 관광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보다? 그 죽이는 것보다요.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 그러면은 여기서 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의 최고의 희망,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어떤 고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whales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고래한테 있어서 가장 희망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self-centeredness니까 좀 자기 중심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심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이제 뭐 absent는 뭐뭐가 없는이라는 뜻이거든요. 없는. present는 존재하는이라는 뜻이죠. 존재하는. 참고로 둘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사형으로 쓸 거면요, 여러분 ent로 끝나는 게 형용사거든. 그래서 얘를 enC로 쓰면은 명사형이 돼요. 그래서 silent, silence 이런 식으로 absent, absence, present, presence 됐어요? 이런 식으로 ent로 끝나는 거는 보통 enC로 바꾸면 명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ent로 끝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명사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absent에서 present로 바꿔야 된다까지는 일단 했어. 그럼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가? 왜 얘가 정답이냐? 다시 고래가 원래 그전에는 사람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막 죽임을 당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고래를 살려두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걸 알아버렸죠. 그러면은 고래를 살려두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진짜 성숙해지고 이래서 고래를 살려두는 게 아니었잖아. 순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이익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은 인간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건 뭡니까? 완전 self-centeredness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 뭐 의도야 어찌됐든 간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고래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죽임을 안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희망이 존재한다라는 쪽으로 간 거죠. 여기서 희망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고래가 어찌됐든 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뒷내용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지만 뭐 간접적으로 고래를 죽이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뭐 이제 뭐 먹이 경쟁을 한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갖고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고래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쨌든 죽일 수 있고 인간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걸 비우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맨 마지막에 devastat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황폐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세상을 황폐화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서 쓴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전부 다 제가 이제 변형을 한 거고요. 그래서 omit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 제외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제외시키다. 그래서 이 단어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resentment는 resent가 분개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분개, 분노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원문에서는 hatred로 나왔었죠. 그리고 2번이 응? 2번 여기 있네. 2번 profit 이건 뭐 이익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보고 오늘 또 수업 나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볼까요? 14번. 자,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해온 부분과 함께 이제 소재 작성한 거 같이 한번 좀 보고 수정 보완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이제 여기 앞에다가 또 주제문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표시한 주제문과 동일한지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ersonal adornment. adorn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치장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별주 단어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별주 단어로 나올 만한 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단어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adorn이라는 것 자체가요, O-R-N이 이게 이제 그 파생어거든요. 그 어근이거든요. 어근, O-R-N, 그렇게. 그래서 지금 또 adornment가 이제 치장인데. orna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ornament. 그래서 O-R-N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ornament가 뭐냐면요, 어떤 장식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식품. 이런 의미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그 decorate 있죠. 우리 뭐 꾸미다 이런 거 있죠. 그 decorate도 사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decorate. 여러분 잘 아시겠죠? 꾸미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어형 변화가 이제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OR 원래는 이제 N까지 포함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빠지면서 이제 어형 변화가 일어난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어근으로서 뭔가 꾸미고 치장하고 약간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ornamen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단어가 조금 어렵고 adornment 치장, 꾸밈 뭐 이런 뜻이다. 자, 어쨌든 개인의 치장은 may reflect 반사 말고 반영으로 우리 이제 생각하자고요. 반영할 수도 있대. inner emotional stage called mood. 그러니까 기분이라고 불리우는 내적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답니다. 자, 첫 문장 해석은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치장이래요. 내가 그냥 나를 꾸미는 거야. 이 개인의 치장은 뭘 반영하는가? 내적인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불린다? 기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내가 어떻게 꾸몄느냐가 내 기분을 나타낼 수 있다고. 됐어?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서 나온 건 뭔가 치장에 관련된 것 같아요. 치장. 치장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뭔가 기분에 대한 내용이 일단 나왔거든요. 근데 이 소재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아직 모르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It may also reinforce disguise or create mood. 자, 그것은 또한 강화하고 숨기고 만들어낼 수도 있답니다. 기분을요. 됐어?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이런 기분이니까 이렇게 꾸며야지 이 얘기야. 됐어? 이건 첫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내가 치장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치장한다 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제 뭐 화장하고 뭐 옷을 입고 했는데 오늘 좀 나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기분을 강화해 줄 수도 있고 기분을 감출 수도 있고요. 기분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치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나의 내적 감정 상태를 나타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흔히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제가 이제 그 여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인데요. 누가 막 머리를 막 많이 잘랐어. 왜 남친이랑 헤어졌어? 막 이런 거죠. 일종의.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 여자가 뭐 단발머리 막 이렇게 머리를 확 치면은 뭔가 좀 이제 기분 전환, 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랑 어찌 보면 비슷한 거야. 눈에 보이는 변화, 외적인 변화로 인해서 내적인 감정 상태를 드러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an individual. 자, 어떤 특정 사람인데요. caught up in a certain mood하고 may가 여기로 나왔네. 그러면 caught up 이하가 이 individual을 수식하는 거겠죠. 여기 may wish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 한 개인은 may wish, 소망할 수도 있어요. 뭐를? to externalize it. 그것을 표현하기를 바랄 수도 있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다시 한번. 어떤 특정 기분에 사로잡힌 개인이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이런 기분이라는 거를
나타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남친이랑 또는 여친이랑 헤어졌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싶지 않아. 티내고 싶어. 나 슬퍼. 날 빨리 와서 위로해줘. 티내고 싶어. 그럼 이제 괜히 이제 약간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헤어짐 당한 룩? 약간 뭐 옷을 뭐 그런 식으로 입는다던가. 뭔가 이제 그런 걸 티내고 싶다 이거야. 괜히 이제 막 친구들 앞에서 이제 괜히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고 왜 무슨 일이 있어? 이 얘기 나오게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여기서 쏘가 나왔는데 이거 독해에서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쏘가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 보통 그래서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잖아. 물론 그래서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콤마 쏘랑 그냥 쏘랑 약간 다른 점이 있거든요. 약간 보통 콤마 쏘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로 해석을 많이 하고요. 그냥 쏘는 뭐냐면요. 사실은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쏘대 붙어 있는 거.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뒤에 can까지 나온다면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하도록. 됐어요? 원래 우리 쏘대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쏘가 나와 있고 앞에 콤마도 없고요. 심지어 can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괄호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면 그냥 그래서로 해석해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무방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럼 뭐 하도록?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쏘리? 추해석 끊어버렸네.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유될 수 있도록요. 다른 사람에게. 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내 기분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티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갑니다. Perhaps 아마도 어떤 개인은 feels light-hearted and energetic.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뭐랄까 light-hearted니까 좀 뭔가 가벼운 마음이고 그리고 energetic 굉장히 이제 활기가 넘친다라고 느낄 거랍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지금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치장 상태가 어떤 감정 상태를 반영한대요. 내가 어떻게 외적으로 보이느냐가 나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특정한 기분이 들면은 이거를 막 티내고 싶대요. 근데 그 특정 기분이 좋은 기분인지 나쁜 기분인지 몰라요. 그건 몰라 지금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특정 기분에 대한 단서를 줬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특정 기분은 뭡니까? 되게 유쾌하고 활기 넘치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특정 기분 상태에 사로잡힌 개인이란 건 결국에는 좀 뭔가 굉장히 막 유쾌하고 활기차고 막 이런 상태라고 보면 돼. 그 상태의 사람은 막 뭔가 다른 사람한테 티를 내고 싶다고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이런 상태겠죠. 그렇죠? 이것보다 뭐 훨씬 막 이런 상태겠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막 티내고 싶어. 야, 나 로또 당첨됐어. 뭐 먹고 싶어? 소고기? 웬만해. 내가 다 쏠게. 약간 이런 거. 막 자랑하고 싶고. 약간 뭐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In America, 미국에서 A culturally recognized way to create this effect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얘를 미쳤나봐. 요렇게가 얘를 수식하고 요렇게가 얘를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동사 나왔습니다. way가 주어예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그러니까 인정받는 방법은요.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자, 미국에서 이 효과를 만들어내는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이 바로 투부정사인데 커스튬을 선택하는 거래요. 커스튬은 의상이죠. 그러니까 의상을 선택하는 거랍니다. With colors and linear arrangements. 어떤 색상과 그리고 선의 배열을 가진 그런 의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Show contrast rather than sameness. 그러니까 동일한 거라기보다는 contrast, 대비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하면서 써볼게요. 도입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앞부분까지가 다 그냥 도입부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색과 선의 어떤 대비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 contrast와 그리고 colors and linear arrangements. 얘가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도입부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아니 어떤 치장이라는 거는 기분을 드러낸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 1번으로 써볼게요. 1번으로 쓰면은 치장은 기분을 드러낸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쯤에 도입 2번을 보자면요. 어떤 특정 기분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거를 뭔가 내세우고 싶어 한다, 표현하고 싶어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특정 기분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활기 넘치는 그런 기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다? 사람들은 뭔가 좀 이제 활기 넘치는 기분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할 때 뭘 통해서? 의상을 통해서요. 의상을 통해. 그냥 의상이라고 쓸게요. 의상을 통해. 이 의상이라는 거는 사실 좀 범위를 넓힌다면요. 외적인 것이라고 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외적인 요소. 외적인 것. 그러니까 외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거를 통해서 내적인 걸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외적인 걸 통해 내적인 걸 표현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때는 이제 있을 리가 없지만 그 이제 제가 그 중학생 때는 이제 막 그 두발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죄다 빡빡이밖에 없어요. 학교 가보면요. 근데 이제 뭐 몇 센치만큼 뭐 몇 센치 이상 안 된다 해갖고 이제 뭐 여기 뭐 귀밑 3cm 안 되고 막 이런 제한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정책이 싫으니까 제도가 싫으니까 진짜 거의 뭐 스님 마냥 아예 1mm를 이렇게 에이 하고 다 밀고 이런 애도 있었어요. 그럼 오히려 더 혼났어요. 너 지금 반항하는 거냐 이러면서. 근데 어떤 친구는 좀 슬픈 얘기인데 그 중학생인데 탈모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 아는 친구 중에. 그럼 이제 걔는 길면 오히려 더 좀 그래요 모습이. 그러니까 얘는 의도적으로 머리를 민 거야. 이제 탈모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냥 탈모가 있으니까 머리를 민 건데 그러면 외적인 모습이지만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 지금 뭐 반항하는 거야? 개기는 거야? 괜히 이제 이렇게 돼갖고 찍혀갖고 머리 막 맞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팩트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적 감정 상태를 일단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좀 뭔가 자기가 쾌활하거나 뭐 이런 좀 즐거운 분위기를 좀 이제 내비치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의상을 입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 문장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대요.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유쾌하고 활기차 보이는 그런 이제 나의 내적 상태를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방법이 있대요. 심지어 문화적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공인된 방법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어떤 의상을 골라서 그 의상을 입는 건데 색깔과 선의 배치가 대조되는 형태래요. 됐어? 그러니까 똑같이 돼 있으면 너무 이제 밋밋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 청청 패션이야.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이잖아. 똑같은. 그러니까 이건 조금 그렇고 뭔가 색깔 대비라던가 선 대비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제가 패션은 잘 모르는데 내가 옷은 막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이렇게 막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바지는 이렇게 막 세로로 돼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장 기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소재가 사실상 확장된 거죠. 정확한 소재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 기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선과 색의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선과 색의 대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치장이라는 거는 의상으로 약간 좀 구체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선과 색의 대비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연 설명을 한번 볼게요. Typically 일반적으로 color contrast니까 일단 색 대비 얘기를 먼저 하고 있네. 색 대비는 can be attained. 자, 얻어질 수 있답니다. 뭘 통해서? By using a number of different colors together. 이거 뭐 당연한 건 아닌가? 많은 다양한 색깔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색 대비가 이루어진대요. 당연한 거지. 아니 그러면 색깔을 하나만 쓰면 색 대비가 있겠어요? 그럼 난 무지개 색으로 할래. 빨주노초 파란보. 뭐 당연히 색 대비가 되겠죠. 어찌됐든가. 네.
어쨌든 이제 다양한 이제 색깔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색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By using bright colors. 자 여기서는 또 이제 밝은 색깔을 사용함으로써라고 돼 있는데 that contrast with a somber background. 자, 그러니까 칙칙한 어떤 배경을 주고, 그러니까 배경색은 이제 되게 칙칙한데 그것과 대비되는 밝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색 대비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by using sharp differences. 그럼 여기서 sharp difference니까 뭔가 아주 좀 굉장히 극명한 차이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날카로운 극명한 차이점을 사용함으로써요. 뭐에 있어서 in lightness and darkness of color. 그러니까 색깔의 이제 밝음과 어두움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쪽은 색을 되게 밝게 하고 어떤 쪽은 어둡게 하고 이런 거네요. 그러면 결국에 주제를 아까 안 썼으니까 주제를 설명하고 같이 보자면 결국에는 선과 색의 대비겠죠. 선과 색의 대비를 통해 뭐를 지금 표현할 수 있다고 한 겁니까? 뭔가 활기찬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활기찬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 기분을 표현한다. 라는 건데 그에 대한 설명으로서 첫 번째가 색 대비가 나왔어요. 색 대비. 근데 색 대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다양한 색을 사용한다라고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 배경과 지금 이제 그 옷 의상 자체가 이제 그 명암의 대비겠죠. 밝은 색과 칙칙한 색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명암의 대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채로운 색을 사용한다. 다채로운 색 사용이 있고 그 다음에 명암을 사용한다는 거죠. 명암 대비. 명암 대비를 사용한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네요. 색 대비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요거야, 요거.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다 부연 설명이죠. 선과 색의 대비를 통해 활기찬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 했는데 뭐 선과 색의 대비를 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제 좀 부연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이하 내용을 안 읽어도 답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목을. 그러면 제목을 한번 볼까요? 뒷내용 보기 전에. 자, 포인트는 뭡니까? 활기찬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가 활기차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밝은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로써 나왔습니다. 좋은 거. 어떤 좋은 기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뭐다? 이 선과 색의 대비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 아, 뭐요? 정답 몇 번? 안 풀었어요? 아니 말 필요 없어. 몇 번이냐 하면 그냥 누군가는 대답하겠지.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이 대답하기 싫으면 손가락으로라도 올리라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자, 몇 번? 몇 번이야? 3번이야. 3번. 됐어?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1, 3, 4 해석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쓴 해석과 맞는지 좀 보세요. 1번은 You can create your identity through fashion. 자, 패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패션을 통해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빠진 핵심 소재는 뭡니까? 기분이 빠졌죠. 기분. 그렇죠?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치장을 통해 기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치장은 선과 색의 대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은 색과 기분의 상관관계라고 나왔는데 사실과 뭔가 신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거짓된 믿음? 약간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네요. 색과 기분의 상관관계. 어떤 색깔을 입으면 기분이 이렇고 어떤 색을 사용하면 기분이 어떻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특정한 색깔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색과 선의 대비인데 선 얘기는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안 되겠고요. 3번이 Wear contrasting lines and colors to boost your mood. 너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비되는 선과 색을 입어라 라는 거니까 3번이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그 모든 핵심적인 소재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4번은 The clothes you wear can affect the way you perform. 너가 입는 옷이 너의 수행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행 방식이 아니잖아요. 수행 방식이 아니라 기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지금 여기서 you perform이 틀렸죠, 사실은요. 그리고 5번은 color psychology. 색 심리학이랍니다.
What color should you wear and why? 자,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왜 그 색깔을 입어야 할까라는 건데요. 색에 대한 심리학도 아니고요. 역시 선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고요. 어떤 색깔을 입어야만 이러이러하다. 특정한 색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일단 뭐 문제는 풀어봤는데 남은 해석이 있으니까 일단 남은 내용 읽어볼게요. 부연 설명에서 색 대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당연히 선 대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 나왔죠. linear contrast 나왔죠. 선 대비는요 나타난답니다. 뭐 할 때 if lines suddenly change direction or intersection. intersect네요. intersect는 이제 교차하는 건데 그러면 선이 갑자기 변한대요.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교차를 하면요. 뭐 할 때 when proceeding in different directions.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선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교차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옷에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어. 딱딱딱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선이 이렇게 나아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이렇게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나아가다 이렇게 교차를 하는 거야. 이 부분에서 이렇게 뭐 교차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지금 선 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요. 일정함으로는 뭔가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패션을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패션 같은 걸 볼 때 캐주얼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격식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쌤이 예를 들어서 정장을 입고 왔어. 그럼 정장을 입고 와서 막 여기에 막 줄이 막 막 대칭 구조로 쫙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막 바지단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일정하고 대칭 구조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좀 딱 봐도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이게 자유분방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엄중한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뭐야? 쾌활한 분위기야. 쾌활한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야. 근데 색과 선이 딱 뭔가 딱딱 통일되어 있고 군복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군복? 다 죄다 똑같고 대비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 근데 거기에서 무슨 쾌활함을 느끼겠어. 군복을 입었는데 어떻게 쾌활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뭐 이제 두 분 군대 가시면 알게 될 건데 뭐 군복 입고 뭐 즐거울 수도 있겠죠. 1년에 한두 번쯤. 잘 갔다 오시고. 아무튼간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뭐랄까 우리가 말을 좀 달리 해보자면요. 정석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딱 질서에서 벗어난 거죠. 되게 무질서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뭔가 질서 정연하지 않은,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쾌활함을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거를 이제 대비라는 말로써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e culturally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interpretation 해석이 또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대절이한데 the redirection of eye movement. 자, 그러면 그 눈의 움직임이래요. 시선의 움직임인데 이거의 redirection이랍니다. 그럼 redirection은 방향을 다시 잡는 거니까 변화라고 그냥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required by line contrast. 여기 required는요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 대비에 의해 요구되는 그런 시선의 재방향을 잡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 대비에 의해서 선 대비가 선이 이렇게 쭉쭉쭉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래요. 예를 들어서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이 우리가 옷을 볼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선의 움직임 뭐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다시 잡잖아요. 이거는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일자로 쭉쭉쭉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돼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시선의 분산, 변화가요. is symbolic of a dynamic inner state within the wearer. 자, 그러면 그 착용자, 그 옷을 입은 사람 내면의 그런 좀 다이나믹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이나믹한 느낌은 아니잖아. 딱 정적인 느낌, 뭔가 딱딱한 느낌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막 정신사납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뭔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쾌활하고 라는 거를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인정된 해석이라는 것 자체도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애초에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공식적인 방법이 바로 색과 선의 대비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색과 선의 대비는 뭐다? 뭔가 이렇게 포멀한 느낌이 아니에요. 포멀한 느낌이 아니고 좀 뭔가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thus, 따라서 at least for Americans. 자, 최소한 미국인에게 있어서는 contrasting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비시키는 거예요. line and color in costume. 의상에서의 선과 색의 대비가 can express 표현할 수 있답니다. 여기 대놓고 나왔네요. 활기찬이란 표현, 별주 다른 거 나왔죠. 활기찬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거 그러면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 그냥 대놓고 말해주고 있네? 그럼 이 마지막 문장은 이제 사실상 결과지만 주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는 주제, 제, 진술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구체화한 겁니다. 그럼 사실상 이 지문은요,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의상에서의 선과 색의 대비가 활기찬 기분. 심지어 이 단어 몰라도 되잖아. 별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활기찬 기분을 표현해준다. 대놓고 그냥 답을 알려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And also, 또한 강화해준답니다. The same mood in the wearer. 착용자에게도 똑같은 기분을 강화시켜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쟤 되게 쾌활한 그런 지금 상태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나도 기분이 쾌활해진다는 거죠. 나도 즐거워진다는 거죠. 왜? 그 내용도 초반부에 나왔었습니다. 내가 이런 기분이라면 이런 옷을 입지만 거꾸로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은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주제가 완성이 됐고요. 색과 선의 대비를 통해서 활기찬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글의 전체적인 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 파악 부분 여러분이 숙제로 해온 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대를 안 해놨네. 잠시만요. 자, 정답은 아까 맞췄고 여기 중심 내용 파악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은 사람의 기분을 여기서 패션이라고 했는데 의상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요. 상관없습니다. 패션은 사람의 기분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착용자의 기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문화권에서는요. 대비되는 색과 선을 활기찬 기분과 연관시키며 또는 관련시키며 옷을 입은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긍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뭐 즐거운 기분, 활기찬 기분 다 됐는데 이 in으로 끝나니까 그냥 좀 포괄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썼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수정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다 되셨다면은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 핵심 구문 개념 설명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 또는 뭐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요.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문장이 지금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데 문장이 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구문 분석을 표시하진 않고요. 일단 큰 틀을 좀 먼저 보여줄게요. 큰 틀. 자, 일단은 by ing가 여기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by ing 두 번째 여기까지 한 덩어리, and하고 by ing 끝까지 한 덩어리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눠도 될 것 같고요. 앞부분은 사실 문장이 되게 짧게 나왔기 때문에 구문 분석 뭐 할 필요도 없죠. 너무 쉽죠? color contrast가 can be attained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1번 뭐뭐 함으로써, 2번 뭐뭐 함으로써, 3번 뭐뭐 함으로써 이것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간중간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보자면 사실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보면 길어 보이지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number of different colors together. 그러면 using이라는 놈을 동사로 보면 number of different colors가 목적어가 되죠. 뭐 없잖아. 뭐 특별한 구조가 없어요. 두 번째로 bright colors를 사용한대요. 이 대자리하고 얘를 그냥 꾸며줄 뿐이죠. contrast with a somber background. 칙칙한 배경과 대조되는. 뭐 사실 이 정도를 해석 못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도 by using sharp differences. 그럼 differences 앞에서만 그냥 한번 끊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한번 끊고 lightness와 darkness의 and를 묶어서 이렇게 한 세트로 보면 되겠죠. 색깔에 있어서 밝음과 어둠에서의 차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특별히 구문 분석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어 동사 표시만 했고 하나, 둘, 세 덩어리 묶었고 각각의 덩어리로 나누니까 별로 길지 않습니다. 한 방에 보려고 하면 길죠. 이걸 한 방에 보려고 하면 긴데 덩어리로 나눴을 때는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다. somber 이런 단어만 알면은 사실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4번 질문을 알아봤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15번 질문은 잠시 쉬었다 볼 건데 단어 시험을 볼 거거든요. 쉬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단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십시오.
그러면 단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독해책도 잠시만 덮어주세요. 네? 자, 여기. 하면 한 말씀 주시고. 됐어? 자. 됐어?
신분. 괜찮아. 남편이랑 왔었으니까 괜찮아. 알았어. 일단 혹시 채점까지 다 하신 분은 좀 보여주세요. 제가 기록 좀. 빵이 튀그랑 빨리 그다음에 여기다 좀 깨끗하게 됐어? 다 하신 분은 조금 그다음에 분들이도 더 있어. 뭐 사실 틀린 거는 아닌데 틀린 건 아니죠 미리 말하면. 근데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 뜻만 알고 있으면 요거를 못 떠올리니까 요거를 좀 같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채점 나오신 분 찬서. 미안해.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또 채점 다 하신 분. 승우 채점 다 했니? 그다음에 인형이 다 했어? 그건 괜찮아. 자, 그다음에 서영이가 아직 좀 남았나? 거의 다 한 거 같네. 이거는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었고 이게 맞아요. 얘는. 그럼 세 개야? 진짜. 자, 고생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장을 또 드려야죠. 우리 R2반에 선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셨는데 선우 쌤께서 여기 보면 이거를 이제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교재를요. 근데 이제 이 단어 시험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얼마 전에. 그래서 4개 지문 단위로 해갖고 이제 누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우쌤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여쭤보니까 이제 선우쌤은 올 누적한대요 1번부터.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꼬드기더라고. 원장님도 그렇게 해라.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애들 시험 잘 보냐? 애들 시험 잘 본다. 애들 웬만하면 통과한다. 그럼 올 누적해라. 그럴까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때요? 나쁘지 않죠? 지금 여기서 한 3명이 눈으로 나한테 욕했어요. 지금 욕으로 너 지금 뭐? 이색 하면서 약간 지금 눈으로 3명이 욕해갖고 네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죄송해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한번 볼게요. 15번 지문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보십시다. 첫 번째 문장. 예일대 심리학자가 이제 이 사람이 있겠죠. 아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보여주냐면 just about every group develops. 그러니까 그저 약 모든 그룹이죠. 거의 모든 집단입니다. 거의 모든 집단이 발달시킨대요. Agreed upon view of things 랍니다. 여기서 agreed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동의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뭔가를 합의를 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합의가 이루어진 견해 또는 관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합의가 이루어진
어떤 것에 대한 관점을 여기서의 develop은 발달시키다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를 전개하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발달시키다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합의된 관점을 전개시킨다는데, 즉 consensus reality. 이 consensus라는 게 합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합의 현실이랍니다. 즉 PC라고 하는데 그 PC가 뭐냐면요, politically correct view를 말한대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견해를 말한답니다. 자, 일단 직독직해 다 했는데 뭔 말이야 이게? 자, 대절 이하 내용이 중요하겠죠. 뭐 예일대 심리학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집단이 있는데, 거의 모든 집단, 대부분의 집단이 하나의 합의된 관점을 전개한대요. 하나의 합의된 관점.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개인이 뭉친 게 집단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각 개인별로의 어떤 관점이나 의견이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어떤 합의된 관점을 이제 전개하는 성향이 있는데, 다시 말해 합의 현실, 즉 PC라고도 하는데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이라는 말도 애매하죠. 이 PC라는 말도 애매하죠. 자, 그러면 일단 소재를 보자면요, 하나의 합의된 관점 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on agreed upon view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PC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PC. 여기서 말하는 PC, 이렇게 우리가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예전에 제가 그 고3 학생들 가르칠 때 수능 특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초반부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딱 그냥 단어 하나만 말할게요. 내용은 되게 쉬웠는데 모듈화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모듈화? 근데 모듈화라는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어려운 특정한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온다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이 글을 관통하는 주제 또는 제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PC 관점이라는 게 뭐냐?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이래. 근데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말도 애매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게 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PC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됐어요? politically correct예요. politically correct.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것만 갖고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제가 배경 지식으로서 좀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다가 좀 써왔는데 좀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경 지식으로서 PC 관점이 뭔지 좀 말씀드리면, PC 관점이 뭐냐면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그리고 장애, 직업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무수한 소수의 약자들이 있죠. 그럼 그 소수의 약자에 대한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정치적 관점을 우리가 PC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건 뭡니까? 정치라는 뜻이 뭔데요? 뭔가 올바르게 다스리자, 이게 정치 아니에요. 올바른 정의 다스릴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약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쟤는 이래서 저래, 그래서 저래, 이런 말들이 있잖아. 그런 걸 하지 말자라고 내세우는 게 바로 PC 관점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보자면 PC 관점을 전개한다라는 거거든요. PC 관점. 그러면 이 PC 관점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얘랑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라고 했을 때 이걸 사회라고 해보고요.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있다고 쳐볼게요. 어떤 집단. 그럼 집단의 개개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개개인들의 의견이 있지만 보통은 집단의 어떤 특정 속성을 띠고 있죠. 그렇죠? 집단이란 건 하나의 속성을 띠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렉스캉에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선생님들마다 수업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렉스캉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약간 렉스캉에서는 약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떤 룰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학원 내에서의 룰. 그러면은 그 룰이라는 거는 우리 학원의 어떤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가치관을 지킨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합의를 본 거죠.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데일리 테스트를 만든다거나 자습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준다거나 우리가 다른 학원을 가면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다른 학원을 가면은 아이 뭘 자습서를 만들어줘, 아이 뭘 데일리 테스트를 봐, 이럴 수도 있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관점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있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개인과 집단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PC 관점이란 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죠. 좋은 말이죠, 실제로. 이런 거 차별하지 말고 그런 차별 섞인 말을 쓰지 말자라는 게 이제 PC 관점이니까 되게 이제 좋은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하나의 통일된 쪽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어찌 보면은 강압적인 걸 나타낸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사실 이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안 좋은 건데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저마다 사람들의 개인의 의견은 다 다릅니다. 이런 거 인종차별 할 수도 있고요. 성별에 대한 거, 종교에 대한 거, 성적 지향, 장애, 직업 등과 관련해서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뭔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PC 관점이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공산주의에 가깝죠.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북한 가면은 뭐 김일성, 김정일 욕하지 말아라고. 이거랑 뭐가 다른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PC 관점이라는 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 이렇게 써 있어서 뭔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됐어? 이건 이제 배경지식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PC 관점이라는 개념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Any evidence to the contrary. 자, 그 반대에 대한 어떤 증거가 is automatically rejected. 자, 자동적으로 거절된답니다. Without consideration. 심사숙고하지 않고요. 그리고 종종 조롱당하면서요. 조롱당한다는 말 알았으니까 벌써 안 좋은 말이죠. 그리고 may lead, 이어질 수 있는데 to exclusion, 배제로,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Of the person presenting the on PC data. 그럼 on PC data니까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 데이터를 제시하는 사람이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됐어? 이 문장이 주제예요. 여러분이 체크한 거랑 같은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증거래요. 반대되는 증거. 반대되는 증거가 뭐냐? 다시 한번 볼게. 자, 우리 렉스캉이라는 집단이 있어. 그럼 렉스캉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 있어. 가치관, 관점이 있어. 근데 이 관점에 반대되는 걸 제시해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단어나 어법 개념을 제외하고는 암기를 안 시킵니다. 본문 통암기 이런 거 있잖아. 안 시켜요. 이런 거 안 시켜. 저도 싫어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학원의 가치관이 아니거든. 암기, 막 생자, 통짜 암기 시켜갖고 뭐 이렇게 시험 보게 하자. 이건 우리 학원의 가치관이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우리 통암기 시키자. 이게 효과가 좋은 것 같다. 그럼 이건 정반대의 의견이죠. 정반대 의견. 그러면은 반대되는 어떤 그 의견을 이제 그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어떻게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거절당한다는 거야. 왜? 우리 가치관이랑 안 맞으니까. 그렇죠? 심사숙고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럴 필요도 없어. 야, 미쳤어? 왜 통합기를 시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비전과 맞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 집단의 가치관과는 달라. 아니야. 그냥 고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종종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조롱당한 거, 뭐야, 뭐 요즘 시대 무슨 뭐 통합기야, 막 이런다고. 됐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란 건 뭡니까? 쌤이 방금 전에 말한 통합기 시키자. 이거겠죠?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배척해버릴 수도 있다고. 그래? 가치관 안 맞아? 나가. 딴 학원 가서 해? 잘 가?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은요, are careful, 조심해야 되는데 뭐를요? Not to rock the boat. 자, 배를 뭔가 rock 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배는 rock은요 뭔가를 흔드는 거고 보트를 말 그대로
흔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트는 뭐겠어요? 보트가 상징하는 건 집단 아닐까요? 집단? 그럼 보트에 타고 있는 한 명 한 명이 말 그대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배를 흔들 만한 그럼 배를 이제 조종하는 선장은 이제 그 그룹의 장이겠죠. 그 그룹장이 있고요. 우리 학원으로 따지면 원장님이겠죠. 원장님이라는 이제 선장이 딱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배를 흔드는 행동을 해. 배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쪽 반대로 가려고 해. 막 이쪽으로 막 내가 막 뭘 돌려. 그럼 이게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에는요. 배를 흔들지 않도록 조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배를 흔들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건 얘들아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배를 흔든다만 보면 뭡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이해돼요?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들이요. 구성원들이. 그 각각에 있는 구성원들은요 어떤 집단만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 집단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밑줄음이 추론으로 나왔는데 사실 정답 나왔거든요. 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너무 쉬운데? 답 몇 번? 손가락으로라도 들어. 몇 번? 몇 번? 안 보여. 오케이 맞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자, 4번 내용 보면 are reluctant to voice opinions against the group's thought 나왔죠? 그 단체의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걸 꺼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 단체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걸 꺼린다는 건 그냥 수용한다는 거죠. 그냥 까라면 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됐죠? 자, 일단 뭐 정답은 나왔으니까 한번 쭉 가볼게요. 자, by disagreeing with the consensus, 합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합의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뭔가 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된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합의에 이의를 제기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즉 반대 의견을 말함으로써 뭔가 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심각하게 그들의 위치를 손해를 끼칠 수 있대요. 위치에 대해 손상시킬 수 있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치라는 거는요. 그 직장이라고 치면은 직장 내의 직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계열에서의 위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 이렇게 합시다. 우리 근데 학원과 뭔가 좀 반대되는 의견이야.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야 너는 부원장이란 놈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너 강등.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강사라는 이 업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사 커뮤니티 막 이런 데다 글 쓰는 거야. 루이 이 자식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얘 뽑지 마. 이러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 어떤 내가 서 있는 직위 그런 거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제 충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간신배 마냥. 아유, 예, 맞습니다. 예, 전하.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In his class book, Groupthink. 자, 그의 대표적인 책인 Groupthink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자니스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How panels of experts made enormous mistakes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즉, 전문가 패널들이 집단이 만든데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지를 설명을 했답니다. 어떻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느냐? 그럼 실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실수인지 뒷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PC 관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성원이 나온다면 걔를 배척시켜 버린다. 까라면 까라.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실수라는 말을 했으니까 안 좋은 말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PC 관점에 순응하는 게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안 좋은 건지 뭔가가 나오겠죠. 자, 한번 볼까요? People on the panels. 자, 그 집단의 사람들이니까 그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이요. 그가 말하기를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이 걱정한데 뭐에 대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적합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요 느낀대요. 뭘? 대쩌리야를 느끼는데 그들이 deviate too far from the consensus 즉 그 합의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멀리 벗어난다면 그들은
will not be taken seriously.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기도 한답니다. 자, 이게 직독직해 다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은 어떤 합의된 사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 뭔가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적합성, 유효성에 타격을 준대요. 그거에 걱정을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우리 통합기 하자. 앞으로 통합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뭘 걱정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에 이게 좀 적합한가? 이게 유효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합의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난 거죠. 그렇죠? 우리 원래의 암기를 안 시킨다라는 이 합의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건 그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됐어요? 왜냐면 너무 멀리 벗어났으니까. 우리 뭐 통합기 시켜보는 거 어때요? 개소리 하지 마. 그냥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고. 됐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뭐가 실수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요, compete for stature. 자, 위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요. 위상이라는 건 위치, 직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요. 그리고 그 의견은 종종 tag along, 그 뒤를 따라갈 뿐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이제 집단에 있다는 거는요. 뭐 이제 여러 집단이 있겠지만 직장이라고 쳐볼게요. 직장.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진짜 이 집단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라기보다는 그냥 내 위상이 일단 먼저라고. 내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일단 경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의견은 그 뒤를 따라갈 뿐이다. 의견은 후순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까라고 해. 이렇게 하래. 그럼 일단은 까라는 대로 까야 돼. 왜? 그래야 내 직위가 지켜지니까요. 만약에 이 집단의 어떤 의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버리면 내 직위의 손상을 받을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따르는 거야. 따르고 그리고 의견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 자신만의 의견이 있을 텐데 그건 뭐다? 그냥 묵살한 채로 그냥 이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됐어? 자, 그럼 그 그룹띵크는요. 이제 집단 사고는 유발합니다. 집단이 get locked래요. 갇히게 되도록 유발한대요. 어디에? 그들의 행동의 방침에 갇히도록 하게 유발한대요. 행동 방침에 갇힌다는 건 뭡니까? 집단이 있으면은 이 집단 내에서 지켜야 할 행동 방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거에 반하게 되면 뭐라고요? 배척당한다고. 직위에 손상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하도록 갇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Unable to explore alternatives. 그러면 대안을 탐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그 의견을 제시를 못해. 왜? 제시하면은 까이니까. 됐어? 그러니까 그냥 요 테두리 안에서만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만 생활을 하는 거야. 대안을 탐구할 수 없어. 왜? 탐구해봤자 어차피 제시하면은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됐죠? 왜냐면 아무도 questions,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the established course, 여기 나왔죠. 기존의 과정을요. 됐어? 기존의 과정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탐험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 집단의 PC 관점이 있죠. 집단에 합의된 어떤 하나의 관점을 그냥 따르고 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수라고요. 이게 실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내용 정리를 여기를 좀 마지막 문장이 하나 있었네. 죄송. The more cohesive the group. 자, 집단이 더 cohesive 할수록 코가 붙으면 함께라는 거거든. 그래서 함께 뭉치는 거예요. 단결될수록 the greater the urge of the group members. 그러면 그 집단 구성원의 충동이 더 커진답니다. 어떤 충동이냐? To avoid creating any discord. discord가 불일치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어떤 불일치를 만드는 걸 피하는 그런 충동이 더 커진답니다. 됐어? 사람들끼리 더 친해. 이렇게 더 단결돼 있어. 그 단결돼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좋은 뜻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좋은 뜻이 아니야. 단결돼 있다는 건 내가 즉 쉽게 말하면 비슷한 의견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진정한 의미로 발전을 하려면 반대 의견도 제시하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좀 갈등이 있어야만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비슷해. 그냥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 지금 개쩔어. 이러면서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럼 뭐야? 그냥 그 테두리 안에만 있으니까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불일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단결되어 있는데 내가 그 균열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테니까 이게 실수라고요. 이게 실수라고. 발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글을 정리한 거 이제 제가 맨날 써놓고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지문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필기를 못 해갖고 요 버전으로 제가 미리 필기해둔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요, 집단 수능 사고가 안 좋다예요. 쉽게 말하면 집단 수능 사고는요 왜 안 좋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 방침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대안을 탐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고요. 안 좋은 거. 됐어? 자, 제목도 요약도 제가 다 써놨는데 제목은 다 안 좋은 겁니다. 집단 수능 사고의 안 좋은 결과겠고요. 요약도 썼는데 뭐 요약까지는 여러분이 작성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PC 관점이란 집단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합의된 하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 조직 내부에서 더 나은 대안을 탐구할 수 없게 만든다고 했죠. 왜? 대안을 만들려고 했다가 괜히 의견 냈다 까이고 배척당하고 지위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점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아래 구조독해도 이제 제가 다 써놨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보자면, 자, 모든 집단들은 하나의 합의된 관점, 즉 PC 관점을 전개를 하는데 합의된 관점에 위배되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척된다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안 좋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합의의 이의를 제기해서 분쟁을 안 일으키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자니스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말을 인용하면서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그거에 반대하면 적합성과 유효성에 타격을 입어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은 지위의 손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어떤 확립되어 있는 그런 방침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 스스로의 행동 방침에 갇혀버리게 돼서 마지막으로 결국 사람들이 뭉칠수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져서 장기적으로는 그 집단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든요.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것도 일단은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갈등도 있고 충돌이 있어야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중심 내용 파악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집단이 합의된 하나의 관점인 PC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구성원은 배척되거나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를 꺼리게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 아까 4번도 나왔는데 나머지 보기문,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인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배가 상징하는 건 이제 그 집단이고 그 흔든다, 배를 그 집단을 흔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집단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뭔가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됐던 거였죠. 1, 2, 3, 5번을 보자면 1번은 play a crucial role in encouraging dissent in the group. 그래서 집단 내 반대를 조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를 조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집단 전체를 흔드는 거니까. 2번은 try to resolve conflict among the members of the group. 그룹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을 시도한다. 아니, 배를 흔드는데 이게 무슨 갈등을 해결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3번은 point out problems in the group's decision making process. 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죠. 아니,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합시다. 근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여기서 배를 흔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집단의 어떤 이제 집단을 흔들 만한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이 아니죠. 5번 같은 경우는 make efforts to protect group members from adverse information. adverse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불리한이라는 뜻입니다. 불리한 또는 부정적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네거티브 대신에 adverse 많이 쓰거든. 이 단어 좀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불리한 정보로부터 그룹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니 베른드인데 무슨 뭐 구성원을 보호해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그 30페이지에 여기를 볼 건데 보겠습니다. 자, 더비교급이 나왔는데 이제 더비교급 자체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앞부분이 원인, 뒷부분이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영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요,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생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요, 본문에서는 다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문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서 그룹이 주어, 그 다음에 여기 is, 생략된 is가 동사고요. 또 more가 얘를 수식해서 이 cohesive가 보어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the greater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보어로 쓰인 것 같은데 좀 봐야겠네요. the urge가 그럼 주어겠네. of the group members. 그다음에 to avoid creating any dispute.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 나왔고 여기 동사 나왔고 그럼 greater가 보어로 쓰인 거겠네요. 됐죠? 이런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원래 우리 세 지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갖고 내용 2개밖에 못했는데 사실 14, 15번이 좀 다 어려웠죠. 15번까지 원래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이 1월 21일.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깜빡할 뻔했어.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시험을 한번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시험. 아니 왜 그렇게 놀라? 원래는 선생님이 제 화목표에서 X반 수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R반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원래 X반을 시험을 보려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뭐 X반만 볼 필요 있나? 고1 다 보자. 그래서 고1을 이제 시험을 좀 다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어떤 걸 볼 거냐면 우리 현재 고1 X반에서 쓰는 리딩 및 그래머 교재가 있어요. 그래머는 이제 우리 대부분 썼었던 첫 단추 교재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후감제로라는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그 두 권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낼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쌤, 저희 그거 배운 지 오래됐거나 또는 안 배웠는데 우리 안 배운 걸로 시험 봅니까? 네, 안 배운 걸로 봐요. 안 배운 걸로 봐요. 알바주잖아. 짬이 있잖아. 여러분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못하면 뭐 강등시키면 되죠. 참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반배정 제가 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볼 건데 우리가 제가 참고사항을 하나 말해줄게요. 어떻게 볼 건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처럼 시험지를 만들고 있어요. 학교 시험지처럼. 100점도 다 써놓을 거고요. OMR 카드도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날 시험을 보고 그리고 등급도 제가 써줄 거예요. 등급. 우리가 이제 등급을 매길 때는 원래 상대평가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고1 인원이 60몇 명 정도 되거든요. 그 60몇 명에 대해서 제가 등급을 매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시험 난이도와 여러분의 평균 점수를 보면은요,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표준 편차를 계산해갖고 이 정도 시험의 난이도라면은 1등급 컷이 이 정도가 된다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등급 표를 제가 작성해서 노티스에 붙여놓을 거예요. 그 노티스에 붙여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1등급 컷, 뭐 87점, 2등급 컷, 뭐 79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써놓을 거야. 해서 6등급까지 써놓을 거예요. 6등급. 그러니까 뭐 몇 점이다, 몇 점 이하 6등급, 뭐 이런 식으로. 뭐 7, 8, 9등급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나오겠죠. 서술형도 있고 하니까. 그럼 점수 나오면 각자 점수 알 거 아니야. 그럼 각자가 보고 내가 고1 때 시험 보면 한 몇 등급 나오겠구나. 대략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시험 안 본 지 오래돼갖고 이제 좀 감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 이벤트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의견 내가 추가 의견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얘기했는데 선생님들이 저보고 되게 잔인하다고 그래서 그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였냐면 자 이제 설 전이잖아. 다음 주 이제 일요일부터 그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생각했냐면 다음 주 금토일 시험을 보자. 그리고 이제 OMR 카드 다 걷어서 채점 다 하면 애들 점수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성적표를 만들자. 성적표를 만든 다음에 설날 당일 아침에 학부모님께 보내버리자 카톡으로. 그러면은 얘가 이제 세배하고 있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딱 이제 세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 카톡이 오는 거야. 뭐지? 야 승우한테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거 뭐야? 성적표 뭐야? 뭐 예를 들어 막 5등급 받았어. 5등급? 야 세뱃돈 내놔. 이런 거. 근데 이 얘기 하니까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건 좀 너무했다고. 아니 설날인데 애들 세뱃돈 다 뺏긴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요. 그래서 그래. 네 거기까지는 저도 좀 생략하고 성적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시험 봤다. 뭐 요 정도만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학부모님께. 네, 그래서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안 쫄아도 돼요. 별로 안 어려울 테니까. 자, 그래서 숙제를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잠깐만요. 오늘 금요일이죠. 19에서 21번까지로 할게요. 19에서 21번까지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단어가 9번부터 16번이었죠. 9에서 16번 단어 암기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끝났습니다. 이게 버튼 좀 눌러주세요.